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지난 레이버데이 롱 위켄드 동안에 제가 어딜 가든지 받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이 과연 일어날 것이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정답을 제가 알 리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지금쯤 트럼프나 김정은에게도 확실한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라크전처럼 예정을 하고 예고까지 하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상 많은 전쟁이 사소한 충돌로 또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실한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태가 점차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지난 선데이에 6차 핵실험을 했고, 바로 그 직후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은 매우 험악하고 엄중합니다. 제임스 매리스 국방장관 그리고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북한에게 한 말은 massive military response, 아주 막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는 annihilation이라는 아주 전멸시킨다라는 험악한 단어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어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북한이 전쟁을 간청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러나 그녀는 다시 경제 봉쇄를 국제사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한 군사적인 대응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외교적인 해법도 아직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이 시점에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정작 미국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불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불화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미국의 반응, 도널드 트럼프와 문재인의 불화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단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계속해서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에는 일본 영공을 넘어서서 간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6차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불과 9일 동안입니다. 이 엄청난 도발을 북한이 숨도 고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괌도를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한 이후에 양키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다라고 한 박자를 좀 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만은,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드디어 미국을 존경하기 시작했다, 영리한 자들이다라고 너스레를 떨 때 아마 그 자신도 이 9일 동안의 연속적인 도발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가 김정은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맞은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그가 한 말이 있는데, 한국이 북한 달래기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내가 이미 그에게 한 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감상으로 보면은 내가 벌써 말했잖아, 소용이 없다고. 이제야 그걸 배웠냐? 이런 식의 어감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이것이 매우 모욕적인 태도라라고 해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자유무역협정 FTA를 파기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즉각적인 두 개의 질문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이 괜찮은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의 불화가 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협상 의지가 새로운 햇볕 정책의 재등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문 대통령이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는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확인한 적이 없다, 확인한 적이 없는 약속이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워싱턴 포스트는 서울 트럼프 비판 무시, 그들은 트럼프가 일종의 괴짜 바보라고 우려하고 있다 라는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불화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전 국무부 관리였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의 말을 인용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국민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한국은 트럼프가 일종의 nuts, 바보 아니면 괴짜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은 동맹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다른 기사에서 동맹 67년 만에 미국과 한국, 북한 문제로 불화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적인 한국의 대통령에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첫 번째 대통령은 아니라고 전제를 하면서 워싱턴은 북한에 대한 개방 또는 대화가 북한에게 핵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한국의 진보 측에서는 결국 대화가 핵 개발을 연기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핵무장한 북한과 현실적으로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고, 한국은 핵 동결과 미군 철수 등의 딜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고 그 핵무기로 미국의 개입을 막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군사행동에 대한 한계성 지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 공격 또는 예방 공격 시에 남한 또는 일본의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 내 미국 시민들을 사전에 소개해야 된다는 것, 또 한반도 부근에 대한 미군 전력을 미리 보강해야 된다는 것,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새로운 얘기가 없습니다. UN 안보리 북한 문제로 다시 재개가 됐는데 금년 들어서 벌써 10번째입니다. 이것도 별로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봉쇄 강화 의도를 제시를 했는데 북한과의 교역국, 그러니까 모든 국가와 교역을 중지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물론 중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얘기라면 새로운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이라든가 또는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잠수함에서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또는 IRBM 또는 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또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도 지금 문제고 미국과 한국의 불화도 문제입니다. 선제 공격도 예방 공격도 어렵고 대화나 개방도 소용이 없고 경제 봉쇄도 소용이 없고 UN 결의안도 힘이 없고 그래서 모든 옵션이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인지 또는 모든 옵션이 이미 소진된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서 제임스 매리스 국방장관은 어제 북한이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어제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사회에 더 강력한 북한 경제 봉쇄를 주문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을 놓고 미국과 한국의 불화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달래기 정책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FTA 파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문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니카 정책 무효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릴 때 부모에 의해서 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을 오바마 시대에는 추방 유예 조치했었습니다. 의회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니카 해당자는 약 8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사를 놓고 특검과 의회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검은 상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드와의 대담 내용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현재 의회 내 3개 소위원회가 러시아 조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상호 간의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얼마가 금주에 미국 본토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이미 사전에 주 비상령을 발동했습니다. 얼마는 현재 대서양상에서 4등급으로 분류돼서 풍속 150마일의 강력한 스톰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는 주중에 캐리비안에 상륙하게 됩니다. 노동절을 맞아서 시카고의 각 노조 대표들이 어제 임금 인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운타운에 모인 시위대는 2,000명 규모. 이들은 최저임금 1시간당 $15를 요구했습니다. 브루스라는 주지사는 지난주에 이 안을 이미 거부했습니다. 공항 근로자들이 노조화되고 임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헤어 공항, 미드웨이 공항 근로자들은 약 8,000명. 이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급이 $13.45로 오르게 됩니다. 시카고시의 최저임금은 2019년까지 $13로 오를 예정입니다. 쉐드 수족관이 달에 25일 동안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9월 6일부터 30일까지. 이는 포드 모터 컴퍼니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료 입장자는 일리노이 거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최고 69도, 수, 목, 금, 토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수요일의 최고 기온은 65도, 목요일 68, 금요일 71, 토요일 69도입니다.